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수업의 주제는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한 학기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저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드리고, 간단하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환영합니다. 이 수업은요, 진로 설계와 자기계발이라는 교양 필수 교과목이고요. 신입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수업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2020 학번 분들이실 텐데요. 아마도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내가 과연 2020년에 대학에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텐데 지금의 고민도 여전히 그대로가 되었죠. 과연 우리가 4월에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픈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빨리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서 여러분들을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름은 정효정이라고 합니다. 특징이 있다면 이제 앞뒤로 똑같은 이름이 들어가죠. 단어가 들어가죠. 저는 지금 자유교양대학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전공은 역사교육을 학부에서 전공을 했고 교육공학이라는 전공을 석박사 과정 중에 마쳤습니다. 기존에 학위를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는 중학교 선생님을 잠깐 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벤처기업 사원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주로 학교에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전체 국가 차원의 어떤 교육 정책을 수립하거나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주로 연구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2013년 이후에 단국대학교에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을 이번 학기에 또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이 교과목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교과목의 이름에는 진로 설계와 자기계발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진로 설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진로 설계인가? 우리가 1학년 학생들 필수 교과목으로 여러 개의 교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진로 설계와 자기계발이죠.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활 중에 고민의 1순위가 졸업 후 진로라고 합니다. 대학생 10명 중 6명이 졸업 후에 자신의 진로 개척이나 취업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크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물론 대학에 진학하는 목표 자체가 취업은 아니더라도 취업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고용 시장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거나 탐색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재미삼아 이제 한국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계속 그 이후 단계의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우리의 진로라면 그 이후의 진로는 결국은 뭐 치킨집을 하거나 이제 네 비명 행사하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로가 굉장히 다채롭게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귀결은 슬픈 귀결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표현을 누군가가 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는 진로를 탐색하게 되거나 진로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 다 무엇인가 해결이 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취업 우울증을 경험하는 구직자의 비율이 굉장히 많고 또 나는 분명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진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전공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과연 어떤 이유에서 나의 진로를 꿈꾸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학이 결국은 진로로 이어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고민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미 입사를 하거나 자신의 업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다양한 서적들은 퇴사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책은 정말 이제 5, 60대 고령이라서 은퇴하신 분들이 보는 책이 아니라 3, 40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퇴사를 결심하고 이후에 나의 퇴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지금 이렇게 퇴사를 결심하는 분들은 사실 뭐 일반 기업체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공무원 시험 힘들게 준비해서 공무원으로 그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선택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로 설계와 자기계발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부분은 잠깐 멈추어 서서 내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업에 부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쉼표라는 부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쉼표는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에 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표식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삶을 위한 쉼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끊기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인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고장이 나기 전에 멈춰서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마냥 달리기만 하면 기름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나서 강제로 서버리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멈추어야 더 큰 힘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병이 나서 영원히 멈춰섭니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글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냥 마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 서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 이 긴 문장에 쉼표나 마침표가 전혀 없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이 메시지가 조금 불분명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한번 끊어서 전달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끊기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쉼표와 마침표만 끊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장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도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삶을 위한 쉼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위한 쉼표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서 우리가 쉼표라는 그 시간을 갖게 되면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앞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고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이 수업은 여러분들께 하고 싶고 또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과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쉼표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내가 엄마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어서 참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런 잠깐 멈추어 서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런 시기를 대학 생활 동안에 갖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퇴사를 결심하는 시점에서 경험하는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갭 이어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분들 30대, 31세 대부분 이제 30대 청년들인데 본인이 이제 재직하고 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갭 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갭 이어라는 것은 원래 자기가 하던 혹은 수행하던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잠깐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1년에서 뭐 짧게는 6개월 정도 갖는 그런 시간을 갭 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퇴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청년들도 많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좀 그 대학 생활 동안에 이런 갭 이어를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휴학의 형태로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짧게나마 순간순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 이 수업 진로 설계와 자기계발 수업을 통해서 짬짬이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멈춰서 쉰다고 해서 반드시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쉼표와 더불어서 필요한 것은 물음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이 갖고 있는 힘은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훌륭한 질문을 찾고 선택하는 데 보낼 것이다. 상당한 시간을 이라고 이야기했던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만약 내가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것에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대학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솔직히 저도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에게 대학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1학년 때부터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1학년 때는 우선은 입학을 했으니까 열심히 학교에 다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학창 시절을 보냈고 2학년 때는 후배들이 들어왔으니까 또 후배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3학년 되니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대학 생활은 3학년 이후부터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들도 많았고 도전들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대학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직장 선택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인 분위기, 대학에 진학해야만 하는 어떤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문을 연구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분 상승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의 권유, 뭐 이런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의미를 두고 대학에 대학 생활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의 역할은 결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까지는 사실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공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대학 진학을 목표로 달려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할 텐데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 수업은요, 진로 설계와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 개발이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대학 생활이 굉장히 쳇바퀴 흐르듯이 굴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이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대학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그 것들을 꿈꾸면서 들어오게 되지만 결국은 개강하고 과제 내고 중간고사 치르고 과제하고 기말고사 치르고 종강하고 성적표 받고 또 수강 신청하고 개강하고 자, 이런 정말 쳇바퀴 구르는 것 같은 그런 루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사실 이 가운데 영역에 이제 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이제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누군가는 뭐 이제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냥 이제 루틴한 생활과 더불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무엇인가로 대학 생활이 채워져 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점 뭔가 이제 회의감이 드는 거죠. 아, 내가 꿈꿨던 대학 생활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 개발의 필요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은요, 진로 설계와 자기 개발이라는 두 가지 취지에서 그 수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꿈꾸는 대학 생활, 그리고 대학 생활을 마친 이후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어진 교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본 수업을 통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등과 같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나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해서 진로 설계 그리고 자신의 어떤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의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 내용이 또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고 미래의 비전을 형성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협업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네트워킹 능력이나 적극성과 같은 부분들도 함양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 진로 설계 및 경력 관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것들을 함양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크게 나눠보면 초반에는 나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후반부는 나의 대학생활 설계 및 미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요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우리 수업은 굉장히 아까 이제 쉼표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하시고 또 수업에서 여러 가지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지나치게 어렵거나 무엇인가를 암기해야 하는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수업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스스로 통제해 주실 수 있어야 하겠고요. 수업을 통해서는 네이버 밴드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제가 또 전달해 드릴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인드셋과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나 혹은 내가 알고 있던 뭐 전공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조금은 새로운 각도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는 우리 그 동료분들 동료 학생들과 더불어서 사실 교실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때는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성찰하는 그런 활동들을 수행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즐겁고 협력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삶과 꿈 그리고 직업이라는 교재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주차별 수업 계획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주차로 전체 수업에 대한 소개와 과제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에 2주차부터 7주차까지가 나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탐색을 중심으로 해서 진로 설계를 위한 밑바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8주차부터 마지막 주차까지는 여러분들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을 위한 구성을 좀 안내해 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 수업은 굉장히 능동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암기하고 시험을 보고 하는 형태보다는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은 출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닝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래 그 수업 내용 중에 이러닝 차시가 있습니다. 이러닝은 총 4주차에 걸쳐서 이러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업 후반부 7주차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요. 7주차부터 이 이러닝 활동에 참여하는 대신에 저와 그리고 이 수업에 함께 하시는 조교 선생님과 더불어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 대신에 이러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되 이러닝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상담 일정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팀으로 이제 수행하셔야 하는 과제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면대면 수업에서 우리가 팀을 구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팀 과제와 관련된 부분은 새롭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
팀 과제는 우선 두 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멘토를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의 팀원들과 함께 수행하시는 과제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활 탐구생활이라는 과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대학생활이 더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해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팀원들과 함께 상의하고 그 팀별로 그 수행할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추후에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수행하셔야 하는 마지막 과제가 자신의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진로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기말고사가 또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논술형으로 전체 우리 수업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논술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는 형태로 시험을 기말에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출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안내해 드릴 부분은요. 여러분들 유고결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 빠진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를 할 수가 없고요. 교학행정팀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승인받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개별적으로 승인을 해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학행정팀을 통해서 유고결석 처리,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승인을 해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고결석 처리를 통해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꼭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다른 부분들은 아마 이제 관련된 증빙 서류를 갖추실 수 있겠지만 교내외의 중요 행사와 관련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드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식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꼭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멘토 인터뷰 과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멘토 인터뷰는 그야말로 멘토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결과를 발표도 하고 보고서로 제출을 하는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멘토라고 하면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관련 직업,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관련 직업 종사자, 진로와 관련된 멘토가 되겠죠. 그런 멘토를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경우도 가능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멘토다라고 해서 사실 나는 아직 진로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인생의 멘토를 찾아가서 인터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로와 더불어서 인생의 멘토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멘토를 뭐 2명 이상으로 설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멘토는 자유롭게 선정하시되 사실 멘토를 만나고 나면 이 과제는 정리해서 제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멘토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멘토를 빠르게 선정해서 그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상황상 원래는 이제 멘토 인터뷰 결과를 중간고사 대신 대체하는 과제로 원래는 수행을 했었는데 이번 학기는 학기 말까지 인터뷰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어떤 멘토를 만나보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멘토 인터뷰를 함께 수행할 팀원들은 우리가 교실 수업에서 만나면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팀 과제를 하면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팀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리라이더라고 하죠. 팀의 기여도가 낮은 학생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팀 평가와 더불어서 팀 내 기여도 평가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분도 팀 활동에 좀 배제되지 않도록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진로 계획서의 경우에는요, 자신의 대학 생활 동안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 진로 개척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형태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평가 기준은 진로 계획의 구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의 구체성, 장벽, 우리가 이제 진로 장벽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조망 이런 것들을 잘 담아냈는가라는 것도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경우에 따라 개별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룹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 학과 전공에 대한 고민이나 교우 관계에 대한 고민, 또 연애 고민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오리엔테이션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여러분들의 과제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소개를 해드렸듯이 여러분들도 본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그 웹설문 형태로 자신을 소개하는 양식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한 편의 멋진 드라마라고 하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멋진 드라마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이 수업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또 준비해 가면 좋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대학생으로서의 나와 직업의 세계 그리고 버킷리스트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